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임현균입니다. 대전은 과학의 도시인데요. 연구단지가 있는 도룡동이나 신성동 근방에 있는 식당에 가셔가지고요. 밖에서 박사님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쳐다보십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지나다니는 개도 석사학위는 있다고 할 만큼 학위가 참 많은 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58년부터 선배님들이 좀 나가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은퇴 후에 과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단지 원로 과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하실 만한 장인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저는 그 79년에 정부의 부름을 받고 대도 연구단지에 가장 먼저 온 몇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귀국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령 도서관장이라고 이렇게 네, 네. 장인순 소장님은 아주 유명하십니다. 2005년도에 원자력 연구소 소장을 하셨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훈장도 받으셨고요. 모란장 등을 많이 수여하셨고요. 모란장이 아니고 먹는 장하고 목란장입니까? 하고 아, 이제 죄송합니다. 네, 모란장으로 하겠습니다. 창조장하고 창조장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가장 닮고 싶은 과학자들 10명 중에 또 한 분으로 또 선정이 또 되셨습니다. 저희 집하고 또 소장님 댁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신성동에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그건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신성동 볼 일이 없어졌죠. 네네네. 대전에서는 박사님을 좀처럼 뵙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박사님을 뵙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는데 그럼요. 예. 한번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이구, 산 속에 아주 그 숲이 많은데 아주 작은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면은 차가 오면 서로 교행 거할 정도로 아주 시골이네요. 외딴 곳에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기도 깨끗하고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네. 공장 같은 데도 하나 지나가고 예, 있고요. 예. 겉으로 봐가지고는 큰 공장의 어떤 일부 같습니다. 저 공장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검을 만드는 공장이고 아, 네. 저 공장 2층에다가 이제 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유, 굉장히 넓습니다. 공장의 부지를 사용해서 그런지. 저기 보면 이제 외라는 글씨가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인류 역사를 끌은 단어가 외다. 네, 네. 질문. 네. 그래서 인간만 외하는 동물이라는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네. 질문을 열심히 하자.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외라는 것을 이 간판에다 적었어요. 여든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 100km 정도 되는 도서관을 매일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선진국은 도시나 농촌이나 문화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후진국에 갈수록 도시와 농촌의 격차 경쟁이 심해요.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저기를 가보니까 너무 소외된 지역이에요. 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조그만 섬마을에서 자랐는데 네. 사실 문명 혜택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기를 가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베풀 게 없을까 네. 생각한 것이 도서관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었죠. 저희가 그 박사님의 어떤 지난 걸어오신 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학자들이 재능을 여러 시민들과 학생들한테 주려고 만든 벽돌 한 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 저도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잘 알고 있고요. 예. 보니까 대전 시향도 오랫동안 이렇게 시향 후원회 회장도 네, 후원을 했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나눔을 하신 과정에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정점을 지금 찍고 계신데요. 예. 왜 하필 도서관을 선택을 하셨나요? 우선 이제 도서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도서관은 세대이차, 빈부이차에 넘어서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 도서관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회 갈등을 줄이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게 뭐냐? 도서관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네. 세계를 보는 창이에요. 상상력을 좀 네. 해주고 타인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네, 거거든요. 새로운 간접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타인의 눈으로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도서관은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야를 넓히고 네, 세계를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서관이 아닌가 아, 하는 이거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예, 예.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책들이 많은데 그 많은 책들을 다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정말 놀란 것은 제가 이제 만 80이 되면서 80의 서재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어유, 네. 그래서- 인세가 대단하셨네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책을 갖다 사다 넣었어요. 네, 5천만 원어치 네, 책을. 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많은 책을 기증을 해왔어요. 아, 네. 자그마치 9천 권의 책이 기증이 됐어요. 아, 9천 권이나.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책하고서 한 15,000권의 책이 그 안에 있어요. 아,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예. 그림을 보니까 뭐 도서관 부지도 굉장히 크고 네. 공간도 넓고 그래. 그 층고도 높아가지고 쾌적한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주로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우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말에 많이 오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외딴 곳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를 해왔어요. 아, 네, 네.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른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와요. 아, 그렇습니까? 서울에서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공부를 가는 거예요. 아, 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책 읽으니까 지식도 함양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어른들이 음,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놔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 네, 네, 네. 또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거, 아, 또 커피 네. 뭐 있는데 이걸 다 네. 구별해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24시간 오픈해요. 네, 뭐 네. 전혀 간섭을 안 해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담당한 작가가 아주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박사님 뵈러 갔는데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이리 오라 그러면서 택시비를 주셨다는 걸. 사실 이제 그 외딴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없이는 못 오겠네요, 아이들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차편이 없는 아이들은 내가 택시를 타고 오라 그래요. 아, 네, 네. 그럼 이제 택시비를 줘요. 그 왕복 택시비까지.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아이들이 3명인가 왔는데 10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12시가 되니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밤 12시입니까? 아니, 낮에. 낮 12시, 네, 네. 그래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집 짜장면 시켜다가 이제 먹여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근데 너무 저 산중이라서 짜장면이 오긴 옵니까? 그 중국집에서 잘 배달해. 아, 그래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참-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는 모습. 네, 네. 그걸 이렇게 보기 좋아요. 책이 정말 아까 15,000권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많네요. 저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이제 거예요? 책이 그래서 이제 분류를 안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찾는 노력도 하라고 가르쳐요. 초, 중, 고, 어른까지는 분류는 있지만 네. 그 세세할 거는 분류를 안 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책을 찾는 노력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다양한 책을 아이들이 책이 필요하다면 내가 당장 사서 넣어줘요. 네, 아까 보니까 그 공부는 엉덩이라고 하는 아주 명언이 있던데 우리 보통 과학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림도 많네요. 이중섭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이제 같은 층에 이제 김홍도. 화랑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인간의 특징이 그게 아니에요. 빛과 소리와 네, 어? 네. 이런 걸 이용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 그림도 있고 아, 네. 어른 그림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비빔밥 화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네요. 다 섞어놨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부터 먼저 보라고 그럽니다. 저 얼마나 된 검인데 저렇게 다 그리고 이제 붙여졌나요? 거기에 이제 그 공장이 검을 만드는 공장인데 아, 네. 이제 우리나라 전통 검을 재현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을 국가를 지키는 보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다양한 책도 있고 그림도 보고 저렇게 역사상 네, 그러니까 네. 보검을 통해서 우리 역사도 아, 아이들에게 네. 가르치고 그래요. 정말 도서관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거든요. 그래요. 예. 책방도 됐다가 검 전시관도 그, 됐다가 예. 화랑도 됐다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데인데 그래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도서관을 꾸미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의 특징 아니에요 다양성이라는 게. 네, 네.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부터 먼저 보라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검 도서관도 먼저 보고 네. 보라. 그림을 보라는 말씀은 되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글자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썼던 것이 그림이라고 그리고- 하는 기호를 썼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매번 그림을 와서 보니까 그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책에다가 낙서도 허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도서관 운영하면서 대출을 기록을 안 하고 합니다. 네.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와서 보고 와. 옛날에 책을 훔쳐가는 건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게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정직한 사회. 지금 우리 국민적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책을 예. 다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낙서를 하라 그래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봐서 도움이 되는 낙서를 해라.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대학을 58년도에 입학한 사람인데 네. 저같이 가는 학생은 옛날에 청계천에서 헌 책을 많이 샀어요. 그랬대요. 네. 그 헌 책에 좋은 낙서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줄을 쳐놓으면 한 번 더 보게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밑줄을 치고 낙서 사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간단 이렇게 그래서- 훔쳐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래서 될 수 있겠네요. 책은 네.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는 학생들한테 뭐 수학도 과외를 해주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이제 수학 교육, 과학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종의 목적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그 허준이 교수의 그 필드상 수상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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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공간에서 미래의 허준이 같은 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어느 날은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러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책상을 저기서 2시간만 너가 풀어봐. 네. 그래서 못 풀면 같이 풀자. 네. 근데 1시간 만에 풀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하신 공부는 엉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재능이라는 것은 노력이다. 여기가 지금 관장실인가 보죠. 지금 또 글을 또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독수리 타법으로 쓰고 계시네요. 이게 내가 이제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매일 11시간을 있어요. 11시간 시간이나. 그 11시간 동안에 이제 뭐 컴퓨터 작업하고 대부분 이제 책 읽는 시간을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책을 한 권씩은 읽으니까 네. 매일. 그래도 그래서- 책을 좀 읽으실 책 목록 같은 거 쭉 만들어 놓으시고 또 계속 그래서 어떤 분이 따라가시나요? 그랬어요. 장수의 비결은 독서로 한단 말이었어요. 네. 장수의 비결은 독서다. 지금도 틈틈이 아까 학생들한테 수학 문제를 같이 푸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수학 문제를 계속 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수학자가 꿈이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 그 원자력을 또 근데 전공하시게 이제 되셨나요? 뭐 옛날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세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고3 때 이제 담임선생 찾아가서 제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담임선생이 이렇게 쳐다보니 더 배고프다고? 가난한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근데 그분이 화학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화학과를 간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인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제가 네.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수학과를 갔을 거예요. 그러면 또 세계적인 또 천재 수학자가 나타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허준이 교수가 필드상을 받는 거 보고 대리 만족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내가 정말 행복했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화학을 하시고 원자력을 하셨는데 원자력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원자력은 장 소장님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이제 화학을 하면서 불수학을 했고 불수학에 핵무기하고 관련되는 게 많아요. 네,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원자력 연구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거든요. 에너지 빈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을 후손 위해서 하자. 근데 최근에 그거보다 더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기후 변화를 보면서 원자력은 바로 인류애다. 네, 네. 이 지구를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원자력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돼. 네. 그래서 atoms for humanity. 원자력을 하는 것은 인류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트모스피어
Humanity. Atoms, Atoms. For- 원자. Atoms for Humanity. Atoms for Humanity. 어려운 말입니다. 네. 네, 원자는 핵은 곧 인류애다. 이런 인류애다. 말씀이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작가 장인순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더 계실 것 같아요. 아까 8순 기념책을 내셨고 이제 9순 기념책도 혹은 85년 기념책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집필 활동을 계속 하실 지금 거죠? 이제 여든의 서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아흔의 서재를 기다린다는 그럼요. 메시지가 네, 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아흔의 서재 아유, 쓰겠다. 정정하신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멋졌습니다. 네. 뭐 하루 11시간 사무실에 있으면서 하는 게 그립고 글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글 쓰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뭐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유일한 기도가 한 가지 기도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력을 보여달라는 기도만 해요. 기도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직은 매일 책을 읽어도 별로 피곤한 건 안 느껴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책을 열심히 읽겠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글을 써보고 싶어요.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다 택시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택시비 노리고 짜장면 노리고 오는 학생들은 없나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네.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음식을 시켜다 놓고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요.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속 이야기를 다 털어내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기 글을 쓰는 훈련을 하자. 네. 너희들이 학교에서 써오는 글은 자기 글이 아니야. 네. 자기 글을 쓰자 하는 네. 이야기를 해요. 일기를 쓰는 것이 자기 글을 쓰는 거다. 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나 오늘의 말은 빼고 쓰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쓸 게 없대.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좋은 말도 쓰고 수학 방정식 일기장에 적고. 소장님 근데요. 애들한테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짜장면 먹으러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조금만 줄여주시면.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쓸 게 없다 그러더니 내가 이제 너희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쓰라 그랬더니 네. 쓸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꼭 쓰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써라. 일기장에 써. 네. 그럼 너희 엄마 아빠 너희 선생님 그걸 보고 너하고 대화가 될 거다. 그것이 네. 대화의 통로다. 네. 그리고 꼭 부탁하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가장 쉬운 것이 나이를 먹는 거더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요. 저희 자라나는 후배 과학자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 세대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배가 고파서 책을 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꿈을 먹고 산 세대다. 근데 그 꿈을 대충 이뤘어요, 우리 세대가. 자, 그럼 지금 젊은이들은 무슨 꿈을 먹고 사느냐? It's a small world. 이 세상이 작아요. 그래서 이곳에 안줄 생각 말고 전 세계 시민으로 나가자. 우리 요즘 뭐 K-pop, 뭐 K-culture 하듯이 우리가 세계인으로 성장을 해야 돼. 네.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좀 도전해 보자. 그걸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이 작은 곳에 앉아지 말고. 네. 연구단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데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이 1세대, 2세대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시기가 됐는데요. 그런 은퇴 과학자들 중에서는 제 2의 인생으로 젊은 후학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늘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 운동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덧 소소공방 문 닫은 시간이 되어서 오늘을 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잊지 말고 또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